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민주당이 오늘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차 탄핵 소추안을요. 그런데 원래는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하루 늦춰진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계엄 사항들을 탄핵 사유로 보강을 하겠다 이런 이유예요? 네, 탄핵 사유들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공직자들이 직무 중에 위헌이나 위법을 발생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떠한 혐의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탄핵 사유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이 직전의 탄핵 사유들 보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를 했다가 지금 탄핵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 주적이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고 여기 눈치를 살펴야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외교정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도 하나예요. 이 공약 보고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도 잘못된 선택했다라는 겁니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술적 행위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든 그리고 빠지든 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직전의 탄핵 사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적대시한 것을 탄핵 사유로 넣은 거야말로 이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행정들 다 이거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위험한 사상이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위태롭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가득하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거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중러 적대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탄핵안에 넣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2차 탄핵안에서는 그걸 빼겠다 이런 입장인 점을 짚고 가고요. 어찌됐건 오늘 2차 탄핵안 표결 발의를 하고 14일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을 찾아가서 토요일은 좀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토요일마다 시위대가 국회로 모이면서 그런 시위대와 의원들이 마주치게 됐을 때 어떤 신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 같아요. 네, 신변의 안전을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계엄을 해제시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야 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 최소한 8명의 통과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제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있으면은 국회 밖에서 시민들의 함성이 사실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를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현역들이 시민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 팻말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점점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표결을 앞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5번째 탄핵 찬성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입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탄핵안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이 5명이고요. 탄핵 표결을 참석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상당수입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지금 탄핵 저지선이 사실상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탄핵 소추가 가능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께 지금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께 좀 묻고 싶어요. 대통령의 지금 탄핵 소추에 이렇게 적극적인데 왜 이때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정을 마비시켰던 온갖 행위들 그리고 입법을 마비시켰던 온갖 행위들
그리고 사법을 마비시켰던 온갖 행위들이 이렇게 조용했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냐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요. 대통령의 계엄은요,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국민들의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엄이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들 계속하는데요. 예. 여기 그 계엄법 제2조 보시면요, 행정이나 사법 체제가 마비될 때라는 것 조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통해서 행정을 마비시켰고요. 수없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지금 행정을 마비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사법부 같은 경우도 검찰 탄핵 소추를 외치고 그리고 판사의 탄핵까지도 외치면서 지금 사법부도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 왜 국민의힘 의원들 이때까지 강력하게 싸우지 못했습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외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떠한 행태를 했는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외쳐야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외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민주당이 이때까지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마비시켜 왔는지 먼저 외쳐야죠. 이 부분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현 상황을 사법과 행정이 마비된 상태로 판단을 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오늘 탄핵 찬성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조기 사퇴라는 그런 카드를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으로 가가지고 탄핵 심사 과정에서 한번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진 사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입장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보수 정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을 당한다면 그것은 보수 정치의 어떤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로 가는 것이 어쨌든 보수 정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도 조만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이 결정돼 있고 당론을 유지하면서 언제쯤 조기 퇴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또 더 달라졌다. 자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모습도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요, 여론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입 밖으로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이 답이 아니라는 거 대다수 의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김태우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친한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 예. 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 정도를 추천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해도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 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탄핵이냐 그리고 하야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국민의힘 의원들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8조예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민주당이 정당이라는 이 이름 아래 민주적 기본 질서 얼마나 해쳐왔습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법무부 장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탄핵을 막냐 안 막냐를 넘어서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심판 청구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사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보통 이 중립적인 중진을 추대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선을 하신다고 하길래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가 되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도 이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가 빠지게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고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하면 그 새로운 비대위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나 친한계나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당권을 두고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대신에 탄핵을 선택할 거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일수 대변인? 지금 뭐 탄핵 소추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못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에 하나 이탈한다라고 하면 탄핵 소추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책임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민주당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개헌까지 선포할 정도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 국무위원들 설득하셨었어야죠. 국민들 설득하셨었어야죠. 그리고 그 주변에 훨씬 더 강단 있는 사람들 두셨어야죠.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들 둬서 이 지경까지 왔다면 탄핵 소추에 대한 책임 회피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상황 막아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되지 않을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탄핵 심사를 받게 되면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온 국민들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 창문을 군인들이 뚫고 가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어떤 헌정 어떤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에 가셔가지고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폰을 뺏는 등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국헌 물론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을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 기관이 국회와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제대로 잘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김일수 대변인.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제가 아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지난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었을 때요. 투표가 있었을 때요. 거기에 수많은 시위 집회 참여자들이 국회 출입구를 막고 신분증 검사까지 한 일이 있었죠. 네. 지금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이 출입을 통제했던 군인과 경찰에게도 죄를 묻는데 그 시위 집회에 참여한 시민인지 민주당의 지지자인지 민노총의 세력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평가할 때 공평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도 명확하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민주당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입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 아닙니까? 이때까지 21건의 탄핵 소추 이거 위헌적 절차 아닙니까? 위법적 절차 아닙니까? 국민의힘 주장할 것들 제대로 주장하면서
사과다 하고 반성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물론 뭐 시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뭐 물론 집회 시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님 주장은 결국 물론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를 찬성하시지는 않는 거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짚어볼 텐데요. 어제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대한 증언도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국무회의가 5분 정도 이루어졌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빌리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당시 국무회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5분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마지막에 참석한 사람 기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대통령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한 채 계엄을 해서 되는가? 네. 국무위원조차도 설득하지 못할 논리라면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안위가 걱정돼서 계엄령까지 걱정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정말 강단 있는 사람 두어야죠. 민주당의 요구에 저렇게 다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여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과를 해도 본인들이 진심에 우러나서 해야지. 민주당 저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일어서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지금 국무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또 국무위원들도 어떤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해야죠.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만들어가고요. 국민의힘은 여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여론에 끌려갈 거면 AI 두고 AI가 시키는 대로 여론조사해서 그대로 정책 정하면 되죠. 네. 여론에 무조건 이끌려가지 마시고 최소한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대법원 선고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대법원 판단에서 조국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은 조금 어려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다행인 거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되어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